우리는 스마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을 SNS에 공유합니다. 최근에는 이를 노린 사이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범죄는 점점 다양해졌으며 많아지고 있습니다. SNS 프로필로 올린 내 사진이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에게 팔리고 있다면 누군가 내 사진을 훔쳐서 SNS 계정을 만들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까지 도용한 신종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도용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어머니한테 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배경사진, 프로필 뮤직까지 다 똑같은 새로운 계정이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겼는데 컴퓨터로 하고 있으니까 전화는 안 되고 잠깐 자기한테 시간을 낼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와서 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한테 전화를 그냥 걸었어요. 마침 제가 이른 아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깨어 있어서 이제 어머니 전화를 받았고 그때 이제 정말 다행히도 연락이 돼서 이제 어머니가 제가 아니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게 되어서 더 돈을 보낸다거나 이런 피해는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메신저 도용뿐만 아니라 SNS 계정 도용 피해자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SNS에다가 이제 셀카 사진을 되게 자주 올리는 편인데 그 셀카 사진들을 퍼가서 다른 이름으로 SNS 계정을 때려 파서 다른 사람인 것 마냥 도용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신고한 적이 있는데 다른 타 SNS여가지고 그게 자기네들은 도용인지 증명이 안 된다.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내가 억울해가지고 이제 주변 사람들 도움으로 이제 같이 신고를 해서 그 계정이 없어졌어요. 피해 당했을 때 심정이 어땠는지. 일단은 되게 그냥 깜짝 놀랐죠.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도 생각 안 했고 너무 정말 기분이 나빴고 내 흉내를 왜 내는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내 이름도 아니고 심지어 다른 이름인데 그런 게 어쨌든 사생활 도용이든 이제 상업적인 도용이든 되게 기분이 엄청 나빴던 사건이었죠. 제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너무 소름이 돋았고 이제 직접 설정해야만 알 수 있는 그 음악 같은 것도 아예 똑같이 되어 있으니까 제 지금 프로필을 안다는 말이잖아요. 제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어떻게 어디가 노출됐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불안함이 엄청 커졌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이후에 계속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피해가 생각보다 많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된 것 같아요. 현재의 디지털 라이프는 매우 편리합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고 항상 가상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흐려지게 되었는데요. 이런 사이버 범죄는 왜 그렇게 다양해지고 많아졌을까요? 일반 범죄는 직접 오프라인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반면에 사이버 범죄의 경우에는 간단히 익명성 속에 숨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기가 쉬운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SNS 도용 범죄는 SNS상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이버 범죄와는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SNS에 관한 이용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죠. 특히 어떻게 보면 이제 젊은 층이죠. 특히 10대, 20대, 30대 이런 젊은 층에서 SNS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고 또 이런 세대는 우리가 이른바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태어나자마자 디지털 보험을 했다. 디지털 방식으로 태어났다라고 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즐기고 있는 일상생활하고 있는 이런 디지털 라이프를 마치 당연한 것처럼 어떻게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이 디지털 기술이나 지금 소셜미디어 환경에 또 있는 그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인 이면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오프라인 공간간의 어떤 다른 점 이런 데 대한 어떤
그 미디어 교육이라든지 요즘 뭐 리터러시 교육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취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이버 범죄와 오프라인 범죄는 처벌 기준도 상이합니다. 같은 내용의 범죄를 사이버상에서 했을 경우, 그러니까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는데요.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비교해 볼 때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죄가 좀 더 형량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을 보면 일단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게시하거나 말을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연성,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져야 한다라는 두 가지 구성 요건이 있어요.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사이버상이든 오프라인이든 동일한 내용이지만 그 공연성, 퍼지는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이버가 더 크게 처벌받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터넷은 누구나 쉽게 접속하고 게시글 하나만 올려도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 수만 명까지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더 형량이 높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정보가 사이버상에서 넓은 범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 범위가 크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SNS 도용 범죄의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현재 시행 중인 법에는 단순히 명의만 도용했다고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SNS를 사칭하는 경우에 법안을 상정하신 의원님 계신데 본회의에서 통과는 못 돼서 아직 시행 중이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안이나 제도적 장치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SNS 이용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도용 범죄가 활성화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법안이나 교육만으로 단순히 도용 범죄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정서적인 반응 이런 부분들도 모든 것들이 다 데이터화돼요. 데이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결국은 이런 플랫폼 기업, 구글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도 마찬가지고 데이터는 언제든지 어떤 개인정보가 도용될 수 있는 부분들 또 적으로 어떤 상업성에 오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대응은 쉽지 않습니다. 이를 처벌할 명확한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 개인의 사진이나 영상, 이름을 이제 도용할 경우 처벌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진을 올려놓고 내가 이 사람이다 라고 행세한 정도까지는 처벌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발생한 경제적 손해가 없다 하더라도 정신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적은 금액의 위자료 청구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걸 영업적으로 이용을 해서 이득을 취했거나 그런 경우에는 또 그걸 손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어느 경우에도 조금씩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메신저 피싱 사기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형법에는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을 경우 처벌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인을 사칭해서 그 돈을 받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이 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를 통해서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탈퇴 처리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제공하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통해서 통신 서비스 불법 개통 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SNS 도용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PC방이나 공용 인터넷을 사용할 경우에는 로그아웃을 생활하는 방법으로 사이버상 명의도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 계정을 친구 공개만 한다든지 자신의 사진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퍼갈 수 없게끔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사진 이미지 내에 불법 금지라든지 그런 어떤 표시를 함으로써 그런 범죄인들이 쉽게 그 사진을 도용하거나 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사이버 명예 도용의 경우에는 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처럼 단순히 도용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도용을 해서 당장은 피해가 일어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도용하는 행위 자체가
실제 그 본인에게는 일단은 정신적으로 충격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유명인의 경우에는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질 수도 있고, 개인의 경우에도 사생활을 침해한다든지 본인이 하지 않은 말을 했던 것처럼 오인을 받음으로써 경제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든 안 하든 간에 많은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아닌 사람이 본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안이 이제 상정되어서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스마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덕분에 많은 편리함을 누리고 있지만 그만큼 범죄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를 막기 위해 스스로 예방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정보를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강화를 하지 않으면 범죄자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좀 이런 점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그런 도용을 하는 사람이나 해킹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잡혔으면 하는, 이미 상정되었던 그 개정안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보강을 하고 좀 보충을 해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서 처벌 규정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